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진실을 안다고 해서 꼭 이전보다 더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엔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 내상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을 안고 매우 오랫동안 씨름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면의 자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내상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힘들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증오나 분노로 인해 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적어도 진실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선택의 기회들을 우리 자신에게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꼭 행복해질 거라고 포장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뭔가를 꼭 알아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지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왜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고통 없이 사는 게, 아니, 고통이 없다기보다는 고통을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냥 고통이 뭔지도 모른 채 자기 합리화로 점철된 삶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시점에서 하나의 전제를 두어야겠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아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관념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어쩌다 보니 상황적 흐름에 따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의식 단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정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물론 지금의 정리는 절대적 구분 기준은 아닙니다. 편의상 정한 언어적 구분인 것 뿐이지요. 우선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반드시 특정 조직에서 서류상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진실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형식상의 외형적 부분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는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억지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상황적 두려움과는 별개로 내면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깨뜨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진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무엇이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깨뜨리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실을 조사하기 때문에 겪을지 모를 아픔이나 혼돈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것일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 자체를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거나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 전체의 내용을 꼭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체를 다 알려주기는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그들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선택을 우리가 침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을 그 근원부터 속이고 뼈속부터 자기 합리화로 똘똘 뭉친 사람으로 보이게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내적인 두려움이나 관념 때문에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통이나 내적인 자괴감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 자체는 타인나 자의에 의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능력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그 선택권을 통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존립의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자신의 삶을 건설적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다면, 혹은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로서의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당사자의 몫이겠지만요. 그런데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선택권을 빼앗는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사실과는 다르게 하나의 길만을 제시하면서 오직 그 길로 직진만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이의 선택의 여지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목적지를 가기 위해 하나의 길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지요. 스스로 자신을 인증된 지도자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통성과 지도자의 적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으면서 자신의 비위나 비리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조차 반역행위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선택권을 함부로 박탈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신적 근원을 선택하는 것, 진실과 참을 가려내고자 하는 정의에 대한 갈망과 관련된 선택권, 자신의 자존심의 기준을 신뢰보다는 정신적 정직과 내적인 양심에 두려는 이들의 선택, 참으로 많은 선택이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시스템이나 체제 가운데서 가족 간의 유대, 벗들과의 유대, 일상의 안정, 경제적 일관성, 주변으로부터의 존경, 이런 것들이 볼모가 되어 인간 본연의 선택의 권리의 존재가 희미해진다면, 혹은 이런 것들이 볼모가 된 선택 불가의 협박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리 미화되고 정당화되더라도 추악하고 잔인한 제도일 것입니다. 서류상의 분리나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의 공개적 천명이나 원치도 않는 진실의 경청이나 현실 안주의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선택의 권리와 관련해서만큼은 반드시 인류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왜죠? 그 이유는 선택의 권리가 인간의 외압이나 특정 몇몇에 의해 박탈당해서는 안 되는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의 선택을 막는 행위를 우리는 압력이나 지배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더해 정신의 선택을 막는 행위를 세뇌라고 부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 주어지거나 거두어질 수 있지만 정신적 선택은 인간이 주거나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특정인이나 특정 제도가 최후의 보루인 정신적 선택을 지배하거나 빼앗으려 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살인에 비견될 만한 시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선택이 불가한 영혼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러한 지배행위가 외적으로 볼 때 기계도 만들어낼 수 있는 질서나 피상적 일관성으로 미화된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이에 더해 모두에게 동등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오를 처음으로 오라클에게 데려가면서 네오의 연인 트리니티는 네오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매트릭스는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의식적 탈출이 된 후에 예전에 비해 더 행복한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몰랐던 때로 돌아간다는 건 시간을 뒤로 돌리거나 기억상실이 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현재 자신의 삶이 당장 예전보다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내적 안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삶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직 자신에 대해 다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정직하고 진솔해진 만큼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해 더 진지한 이해의 폭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전의 가장된 내적 안정이 현재의 혼돈의 고뇌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면 나즈마키 외쳐보세요. 이전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없어요.